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왕윤과 채옹이라는 주제입니다. 왕윤은 여포와 동탁 사이를 이간질해서 결국 여포로 하여금 동탁을 살해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왕윤이 예주자사로 있었을 때 그때 그 황건적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황건적과 싸우다가 그 황건적의 그 문서 속에서 당시 십상시 중에 한 명이었던 장량의 편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조정에 보고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장량은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습니다. 황제로부터 추궁을 받아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는데 장량은 가진 변명으로 황제를 설득해서 결국 풀려나고 나중에 오히려 왕윤을 모함해가지고 그를 처형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윤은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치 그때 여러 사람이 도와주어서 사형을 면했습니다. 그때 하진이란 대장군이 특히 많이 도와줬었는데 사형을 면하고 나서 왕윤은 한동안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정계에 복귀해서 하남윤을 거쳐서 동탁치하에서는 사도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왕윤은 동탁치하에서 여포와 동탁 사이를 갈라놓고 여포로 하여금 동탁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여포와 왕윤은 원래 병주 태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양입니다. 서로 간에 교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포를 이용해서 동탁을 제거한 것입니다. 동탁을 제거했다고 발표했을 때 그때 채옹이라는 인물이 동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빌미에 삼아서 왕윤 같은 경우에는 채옹을 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옥에서 채옹은 죽게 됩니다. 채옹은 영자 8법이라는 서예 기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학식이 깊고 서예에도 능통했던 인물입니다. 채옹은 원래 동탁 치하에서 벼슬을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벼슬을 피하고 있었는데 동탁이 벼슬을 받지 않으면 집안을 멸종시키겠다 하는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벼슬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동탁은 채옹을 기이 여겨서 3일 사이에 여러 번 승진을 시켜서 시중의 지위까지 오르게 하였습니다. 채옹의 입장에서는 동탁이 미울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동탁은 소재를 폐하고서 진류왕을 황제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노식이라는 장수가 정면에서 반대를 하였는데 노식은 유비와 공손찬의 스승이었던 인물입니다. 동탁은 노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동탁의 시임을 받고 있던 채옹이 노식을 위해서 변호해서 결국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탁의 부하들이 동탁이 강태공과 같은 공을 세웠다 하면서 그를 상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때 채옹은 나중에 그 당시 반동탁군을 물리치고 나서 낙양으로 환도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그 일을 논의하자 하면서 사실상 그 일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채옹 같은 경우에는 동탁을 추종했다기보다는 동탁의 어떤 폭정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동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했다는 그런 명목으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동탁의 시신 앞에서 곡을 하다가 잡혀서 처형당했다 하고 적혀 있습니다. 채옹 같은 경우에 당시 한나라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었는데 채옹은 자신이 한나라의 역사를 기술할 수 있도록 완성시킬 수 있도록 용서해달라 하고 얘기하고 주변 신료들도 채옹을 용서해 줄 것을 왕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윤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왕윤 같은 경우에는 당시 동탁의 수하였던 이각이라든가 각사 같은 경우에 왕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윤은 그 부탁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동탁의 부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에는 장안으로 몰려와서 장안성을 함락시키고 황제를 볼모로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포는 도망치고 당시 왕윤이 남았다가 결국 왕윤은 이각과 각사의 무리들에게 처형을 당하고 왕윤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와 자식들까지도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하여 한나라는 다시 한번 혼란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왕윤은 원칙이 있고 강단이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독단과
완고함으로 전국의 큰 흐름을 망친 측면이 있습니다. 채용의 경우에 부득이하게 동탁을 섬기게 되었지만은 한편으로는 동탁에게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동탁의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박수라도 쳤으면 그건 오히려 더 인정에 어긋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용이 죽지 않고 그가 한나라의 역사를 기술했으면은 우리는 사마천의 사기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역사사를 마주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채용이라는 인물은 무척이나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의 딸 같은 경우에 채용이 가지고 있었던 4,000권의 서적 가운데 400권 가까이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재능이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아까운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채용의 외손자인 양호라는 인물은 뛰어난 덕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의 추모비에도 그의 이름이 언급됐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순신 장군의 추모비에서도 언급됐던 양호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